16해를 딸로 키웠는데 어느 날 비녀 하나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 눈매가 큰댁 사람 닮았다고. 연하는 모른 척했지만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낡은 목함에서 은비녀가 나왔지요. 그 비녀 끝에는 큰댁 안주인만 쓰던 무늬가 있었답니다. 연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산파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연하를 보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키운 아이, 네 피가 아니다. 연하는 집으로 돌아와 목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 하나, 낡은 포대기 조각 하나, 그리고 붉은 실이 감긴 작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저 죽은 아이 물건이라 여기고 덮어두었지요. 그런데 산파 말 한마디에 모든 물건이 달라 보였습니다. 물건은 말을 못하지만 오래 숨긴 진실은 꼭 물건에 남습니다. 포대기 가장자리에는 아주 작게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 솜씨로는 만들지 못할 만큼 고운 바느질이었지요. 그리고 붉은 실팔찌, 갓난아이 손목에 매는 액막이 실처럼 보였지만 매듭 모양이 유난히 정갈했습니다. 연화는 그걸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6해 전 그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물동이를 들고 골목을 지나갑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늘 그렇듯 말끝을 흐리며 수군거리지요. 닮았네, 닮았어. 수미는 익숙한 듯 모른 척하지만 연하는 그 모습이 마음 아픕니다. 남이 하는 말보다 아이가 이미 익숙해졌다는 사실이 더 아프지요. 아주머니들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짧고 날카롭지요. 큰댁 눈매랑 똑같아. 그 집 막내아기 죽었다더니 이런 말이 바람처럼 다닙니다. 누군가는 금방 잊고 누군가는 평생 품지요. 연하는 그 말들을 오래전부터 듣고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날밤 연하는 수민 머리를 오래 빗겨줍니다. 평소보다 손길이 느렸지요. 수민은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연하는 웃으며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아직은 안 됩니다. 진실은 준비 없이 꺼내면 사람 마음부터 다치거든요. 산파 할머니도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 묻은 비밀은 묻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부터 무덤이 열리듯 올라오지요. 그녀는 손등을 문지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나. 죄책감은 늙을수록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지요. 새벽이 되자 연하는 다시 산길로 향합니다. 이번엔 마음이 더 단단합니다. 울거나 원망하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으러 가는 길이지요. 사람은 진실이 두려워도 애를 지키려면 결국 앞으로 걸어야 합니다. 은비녀는 품속에서 차갑게 닿아 있었습니다. 산파는 연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연하는 숨을 고르고 앉습니다. 산파는 16해 전 큰댁에서 아이 둘의 울음이 거의 같은 시각에 들렸다고 말합니다. 한 집은 부잣집, 한 집은 가난한 집. 그리고 그 밤 큰댁 안주인이 사람을 물리고 산파만 남됐다고 했지요. 큰댁 안주인은 그날 밤 은비녀를 빼 산파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밖으로 세면 안 된다. 산파는 처음엔 그 뜻을 몰랐다 하지요.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큰댁에서 태어난 아이가 숨이 약했고 같은 밤 태어난 다른 아이는 울음이 크고 튼튼했다는 걸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의심이 생겼으니까요. 연화는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산파 말을 끝까지 듣기로 합니다. 사람의 말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산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그날 밤 죽은 줄 알았다. 연하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16해를 품고 살았던 슬픔이 갑자기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지요. 산파는 낡은 포대기 조각 하나를 내놓습니다. 연하가 가진 것과 자수가 이어지는 천이었지요. 두 조각을 맞추면 하나가 되는 무늬. 연하 손이 떨립니다. 산파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내가 그날 완전히 바꾸진 못했다. 무서워서 증거를 남겼다. 너무 늦은 양심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포대기 조각과 붉은 실을 다시 꺼냅니다. 산파가 준 조각과 이어 붙여보니 틀림없는 한 벌의 아기 포대기였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엉엉 울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안도와 내 품의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지요. 수미는 방 한쪽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울음을 삼키는 줄도 모르고 실끝을 입으로 정리하며 조용히 앉아있지요. 그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연화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내 딸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과 사랑을 지키는 일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걸 연화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연화는 혼자 결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절의 노승을 찾아가 이야기를 털어놓지요. 노승은 끝까지 듣고 말합니다. 진실은 밝히되 아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네. 참 단정한 말이지요. 어른들 잘못으로 아이 마음이 다치면 그건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말을 새깁니다. 노승은 은비녀를 오래 들여다봅니다. 비녀 끝에 무늬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지요. 이 무늬는 큰댁 안쪽에서만 쓰는 표식 같네. 그리고 연화에게 묻습니다. 증인이 또 있는가?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 그날 밤 큰댁 행랑에서 울던 늙은 유모를 떠올립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랐지요. 큰댁은 겉으로 늘 조용했습니다. 안주인은 점잖고 서방은 과묵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집이라고 해서 조용한 진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연화는 담장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 돌아옵니다.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었지요. 먼저 더 확실한 손잡이가 필요했습니다. 장터에는 오래된 소문이 남아있습니다. 아주머니 하나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근데 아디장내가 너무 조용했어. 곡소리도 짧았고 다른 이들은 눈치를 보며 입을 닫습니다. 소문은 증거가 아니지만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될 수 있지요. 연화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으로만 마음을 옮깁니다. 연화는 골목 끝 낡은 집으로 갑니다. 거기엔 예전에 큰댁 아이를 보던 유모가 산다는 말을 들었지요. 문을 두드리자 늙은 기침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연화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은비녀부터 내밉니다. 유모 얼굴빛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립니다. 사람은 기억보다 물건에 먼저 무너지기도 합니다.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만지려다 끝내 손을 거둡니다. 그걸 어디서 났소? 연화는 묻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침묵이 오히려 사람 입을 열게 하죠. 유모는 한참 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날 밤 안주인이 아이를 바꾸라 했다. 연화 눈가가 뜨거워지지만 아직 울지 않습니다. 지금은 들을 때니까요. 유모는 그날 밤을 더듬어 말합니다. 큰댁에서 태어난 아기는 숨이 가늘었고 안주인은 집안 핏줄과 체면을 지켜야 한다며 미친 듯이 떨었다고 했죠. 그때 마침 같은 날 같은 시각 연화의 집에서 건강한 아이 울음이 들렸습니다. 안주인은 산파와 유모를 붙잡아 살아있는 아이를 큰댁으로 들이겠습니다. 들을수록 사람이 무서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컸지만 더 큰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수미는 어떻게 될까요? 큰댁에서 우리 핏줄이라 데려가려 들면 아이 마음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요? 연화는 그날 처음으로 진실이 꼭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웁니다. 새벽녘 수민이 조용히 다가와 연화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어머니, 잠 못 주무셨어요? 그 한마디에 연화 마음이 무너집니다. 핏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16해 함께 울고 웃은 시간이 있는데요. 연화는 수민 등을 쓸어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 노승은 연화에게 서두르지 말라 합니다. 큰 소리로 들이치면 아이가 먼저 상처받는다. 대신 조용히 큰댁 서방을 만나 안주인 몰래 진실을 확인하자고 하죠. 집안의 남자가 모른 채 벌어진 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화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방은 개울가를 자주 걷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노승과 함께 그를 기다립니다. 서방이 나타나자 연화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은비녀와 포대기 조각을 내밉니다. 서방은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합니다.
하지만 비녀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것이 안주인 손에서 사라진 물건임을 아는 얼굴이었지요. 서방은 손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합니다. 연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저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저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노승이 옆에서 산파와 유모 증언을 덧붙입니다. 서방은 오래 침묵하다가 안채에서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진실까지는 몰랐다 했지요. 그 무지 또한 죄일 수 있었습니다. 서방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해야 하고 16의 딸이라 여긴 아이가 다른 집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결국 문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는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지 이제는 보였기 때문이지요. 안주인은 처음엔 끝까지 부정합니다. 무슨 허튼 소리냐. 하지만 서방이 은비녀를 내보이고 산파와 유모 이름까지 말하자 입술이 떨립니다. 사람은 거짓말할 때 목소리보다 손끝이 먼저 흔들리곤 하지요. 안주인은 마침내 고개를 돌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야 했어. 우리 집 아이처럼. 안주인도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절망했겠지요. 하지만 절망이 죄를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대신 집안 체면과 핏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미품을 찢어 놓았지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서늘해집니다. 연화는 안주인 앞에 서서 묻습니다. 그럼 제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방 안 공기를 바꿉니다. 안주인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기 시작합니다. 바꿔 데려온 아이를 키웠지만 결국 그 아이도 어려서 병으로 세상을 떴다고 말하지요. 연화는 다리가 풀립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이를 다시 잃어버린 셈이니까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민 얼굴이 떠오르자 다시 숨을 고릅니다. 이미 지나간 죽음까지 되돌릴 수는 없지요. 지금 그녀 앞에 남은 건 살아있는 아이 수민입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수민은 집에서 연화를 기다립니다. 해가 지고 등불이 켜져도 연화가 오지 않자 몇 번이고 문 밖을 내다보지요. 아이는 눈치가 빨라서 어른들의 공기가 달라진 거랍니다. 아직 진실을 몰라도 마음은 먼저 불안을 알아차립니다. 연화는 그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 서둘러 돌아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수민에게 모든 걸 다 말하진 않습니다. 대신 먼저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내 딸이다. 수민은 잠시 놀라다가 연화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어떤 진실은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받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연화는 그 순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며칠 뒤 서방은 멀리서 수민을 봅니다. 눈매와 이마선이 자기 집안과 닮았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는 성급히 데려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최소한의 양심이었습니다. 16해를 키운 어미 앞에서 핏줄만 내세우면 그건 또 다른 빼앗음이니까요. 안주인은 혼자 앉아 밤을 새웁니다. 16해 동안 숨긴 비밀은 그녀를 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점잖다 했지만 그녀 마음속 밤은 늘 길었겠지요. 이제 죄가 밝혀졌다고 해서 곧장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벌을 받는 일도 시작됩니다. 노승은 세 사람을 앉혀 말합니다. 아이를 두고 다투면 또 아이가 운다. 그래서 결론은 조용히 정해집니다. 수민에게는 천천히 해치지 않게 진실을 전하고 살림과 삶의 자리는 연화 곁을 우선으로 두기로요. 서방은 양심의 값으로 연화와 수민 삶을 돕겠다고 합니다. 돈으로 죄가 사라지진 않지만 책임은 져야 하니까요. 연화는 며칠에 걸쳐 수민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다 쏟아내면 아이 마음이 감당 못하니까요. 수민은 많이 울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연화 손부터 찼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리지 않지요. 연화는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니? 그 한마디가 수민 마음에 바닥이 됩니다. 수민도 시간을 들여 받아들입니다. 핏줄은 충격이지만 기억은 연화에게 가 있지요. 넘어져 무릎 깼을 때, 첫 바느질을 배울 때, 열이 펄펄 날 때 곁에 있던 사람은 늘 연화였습니다. 수민은 개울가에 앉아 오래 생각한 끝에 자기 마음의 답을 정합니다. 나는 연화의 딸이다. 수민과 서방의 첫 대면은 조용했습니다. 서방은 아버지라 부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늦었다고 말하죠. 수민도 쉽게
마음을 열진 않지만 눈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이 인연은 핏줄보다 시간이 먼저 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화해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었습니다. 안주인은 공개 망신보다 더 긴 벌을 받습니다. 집안 안에서 죄를 인정하고 평생 숨긴 비밀의 값을 조용히 치르는 벌이지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점잖다 부를지 몰라도 그녀 자신은 알 겁니다. 한 어미의 가슴을 찢은 죄를요. 이 이야기가 권선징악인 이유는 벌이 꼭 맺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은비녀를 다시 목함에 넣습니다. 이제 그건 사람을 찌르는 비밀의 물건이 아니라 지나간 죄를 기억하는 징표가 됩니다. 수미는 연하 어깨에 기대고 등불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핏줄이 삶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랑이 삶을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걸 그 집은 늦게야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편히 쉬세요.